안녕하십니까. 하이엔드 수학 강사 최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학년도 청도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말고사 공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1번부터 전문항 같이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할게요. 잘 공부하셔서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1번 보시면 연립부등식 문제예요. 자, 다음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의 값의 합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죠. 위에 거 부등식을 푸시면은 x는 6보다 작거나 같다. 아래 거를 보시면 x는 4보다 크다. 자, 공통범위 구하시는데 이 정도는 수직선 안 그려도 충분히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따라서 답은 4보다 크고 6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자, 만족하는 정수는 5랑 6밖에 없으니까 5 더하기 6을 하시면 정답은 11. 답은 그래서 5번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번 보시면 0,3과 5,2죠. 문제 보시면 점 A, B라고 되어 있어요. A, B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에 X좌표를 A라고 할 때, 스몰 a라고 할 때 두 배의 A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우선은 실제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X좌표를 A라고 하니까 그 X축 위의 점은 내가 A, 0이라고 좌표를 설정을 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럼 어쨌든 이 점까지의 거리랑 이 점까지의 거리가 똑같다는 뜻이기 때문에 A, 0부터 0,3까지의 거리, 즉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공식을 쓰시게 되면은 A제곱 더하기 3에서 0을 빼셔가지고 제곱하니까 9가 되겠죠. 원래 루트를 씌워야 원래 두 점 사이의 거리인데 루트 안 씌우고 제곱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5,2부터 A, 0까지의 거리의 제곱도 A-5의 제곱 더하기 2 빼기 0의 제곱이니까 4가 될 거예요. 자, 요거 푸시면 되겠죠. 그치? 따라서 A제곱 더하기 9는 우변 정리하시면은 A제곱 마이너스 10A 더하기 29가 되시고요. A제곱 없어지면서 적당히 이항시키면 10A는 20이 되기 때문에 A는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배의 A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2번. 4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2번을 체크해 주시면 돼요. 2번 답이 4니까. 됐죠?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면은 지금 0,3이 있겠죠. 0,3을 대충 이해를 위해서 체크를 해보면은 여기 0,3이 있고요. 5,2가 대략 이쯤에 있을 거야. 자, 그런데 이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은 다 어디에 있냐면은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수직 2등분선 위에 있더라. 수직 2등분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각 0,3과 5,2까지 이르는 거리가 똑같을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X축 위의 점 역시 이 수직 2등분선 위에 있을 텐데 X축 위에 있다라고 하였으니까 당연히 그 점은 죄송합니다. 자, 당연히 그 점은 요 점이 되겠죠. 즉,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X절편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얘보단 조금 더 계산이 복잡하지만 충분히 의미가 있으므로 같이 한번 해볼게요. 0,3과 5,2를 지나가는 직선의 기울기를 먼저 구하시게 되면은 5에서 0 뺀 거분의 2에서 3을 빼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5분의 1이야. 자, 마이너스 5분의 1을 뒤집으신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이시면 요 수직 2등분선의 기울기가 나와요. 그래서 기울기는 5니까 y는 5 한 다음에 이렇게 준비를 해둘게요. x-x1 더하기 y1을 쓸 거거든. 자, 그러면 x1, y1은 당연히 요 점을 구할 건데 요 점은 0,3과 5,2의 중점이 되겠습니다. 중점은 2분의 5,2분의 5가 되므로 여기 x-x1 더하기 y1 하시면 돼요. 얘가 바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시고요. 어차피 x절편을 구할 것이기 때문에 y에 0을 넣으시면 여기 0을 넣으시면은 쉽게 계산을 해볼게요. 얘가 0이 되려면은 이 부분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돼. 그치? 마이너스 2분의 1에 5를 곱해야 마이너스 2분의 5고 거기에 2분의 5를 더해야 0이 되는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려면은 x는 2가 되셔야 돼요. 따라서 답은 2가 정답이 되고요. 요 2가 요 2랑 똑같은 값이지. 그치? 그거에 2배를 하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4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에 있어요. 됐죠? 2번 문제 마무리 짓고 3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3번 보시면 지금 x 플러스 2y는 0, 2x 더하기 4y 더하기 5는 0,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딱 봐도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죠. 우선 첫 번째는 그냥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는 거야. 평행하기 때문에 아무 점이나 고르셔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게 되면 정답이 되는데 이 x 더하기 2y는 0에서 가장 만만한 점이 0,0이거든요. 따라서 0,0부터 2x 더하기 4y 더하기 5는 0까지의 거리를 구하시면 아주 깔끔하게 답이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2랑 4의 제곱의 합이죠. 4 더하기 16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0, 0 대입하셔가지고 절대값 씌우시면 5가 되겠습니다. 계산하시게 되면 요거 유리화까지 하세요. 2분의 루트 5가 정답이 되시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4번 체크하시면 돼요. 됐죠? 요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 요것도 별해요. 별해. 두 번째 풀이. 만약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인데 x랑 y의 개수가 똑같다. 지금 얘는 달라요. 다르지만 같게 만들어줄 수 있어. x 더하기 2y는 0이 아니라 2x 더하기 4y는 0으로 보는 거죠. 그래도 똑같은 직선이거든. 그 다음에 아래 거는 2x 더하기 4y 더하기 5는 0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x의 개수와 y의 개수가 똑같을 때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어떻게 되느냐?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두 직선의 방정식의 상수항의 차, 여기는 5, 여기는 0이니까 이렇게 올라가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식 자체가 어차피 윗식이랑 똑같으니까 같은 결론이 나오게 될 거야. 그치? 두 풀이 모두 의미가 있으니까 다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3번까지 마무리 지었고요.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심이 2,3이고 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랬으니까 그림으로 한번 상황 파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원이 이런 식으로 있는데 중심이 2,3이야. 중심이. 자, 그 다음에 원점을 지는다라고 하니까 0,0은 대략적으로 한 이쯤에 있지 않겠습니까? 0,0. 자, 그래서 요렇게가 반지름이 될 거야. 자, 그러면 원의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만 알면은 원의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겠죠. 따라서 x-2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이 될 텐데 반지름의 제곱 바로 구해보도록 하죠. 자, 반지름의 제곱은 0,0과 2,3 사이의 거리의 제곱이니까 당연히 r제곱은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즉 13이 되겠죠. 여기 13이 들어가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얘가 바로 정답이 되겠네요. 몇 번에 있는지 체크를 해볼까요? 답은 1번에 있네요. 1번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5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보시면 1,-2와 8,5를 5대2로 내분하는 점이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더하기 a 위에 있더라. a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인데 우선은 내분하는 점을 구하신 다음에 집어넣으시면 끝나요. 자, 내분점 공식을 이용하셔도 좋고요.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요것도 좀 이제 익숙해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1,-2가 이렇게 있고요. 8,5가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해봐. 자, 물론 상대적인 위치가 이렇다라는 게 아니에요. 찍으면 다르겠지. 하지만 이런 식으로 봐도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더라. 자, 무슨 얘기를 할 거냐 하면은 5대2로 내분을 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등분을 했을 거 아니야. 그치? 이게 한 칸 한 칸 갈 때마다 x도 y도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해. 일정하게 변화한다는 뜻이야. 근데 지금 x좌표가 1에서 8로 7만큼 증가했잖아. 한 칸 갈 때마다 1씩 증가한다는 뜻이야. 7만큼 증가했는데 7칸이니까 5대2면은 여기 아니니? 5칸 갔으니까 1에서 5만큼 증가해서 6이 됐을 것이고요. y좌표도 마이너스 2에서 5로 7 증가했지? 한 칸 갈 때마다 1씩 증가해. 그러니까 5칸 갔으면은 마이너스 2에서 5를 더하시니까 3이 됐을 거야. 아, 6,3이구나. 이 6,3이 이 직선 위에 있다라고 하니까 대입만 하시면 끝나는 문제. 됐죠? 따라서 y에 3 대입하시면 3은 x에 6을 대입하시니까 6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시면 마이너스 2가 되시고요. 더하기 a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a 값은 얼마가 나올까? 5가 정답이 되겠죠. 답은 5번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됐죠?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6번 보시면 y는 k분의 2x 더하기 k, y는 k 플러스 1의 x 마이너스 y 더하기 k제곱. 기억 니은 디귿 보시면은 k의 값에 따라서 일치하는지 수직하는지 평행하는지를 물어봤거든.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부터 볼게요. k가 1이면은 대입을 해서 비교를 해보면 되겠지. k가 1이면은 y는 2x 더하기 1과
자, 여기다 k에 1을 집어넣으시게 되면은 2x-y 더하기 1은 0이거든요. 오른쪽 직선에서 마이너스 y만 넘기시면 완벽하게 똑같은 직선이죠. 따라서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니은. 자, k가 2일 때를 보세요. 자, k가 2일 때 왼쪽 직선은 y는 x 더하기 2가 되시고요. 오른쪽 직선은 k에 2를 집어넣으시면은 3x-y 더하기 4는 0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수직인지 물어봤는데 얘는 기울기가 1이거든. 수직이 되려면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셔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야. 얘는 틀렸죠. 됐지? 자, 디귿 보겠습니다. 자, k가 마이너스 2일 때를 물어봤네. 마이너스 2일 때는 한번 집어넣어 보시면 돼요. 자, 집어넣으시면 왼쪽 직선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되시고요. k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시면은 미안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집어넣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더하기 4는 0 이렇게 될 거야. 그치? 얘도 기울기 마이너스 1 얘도 기울기 마이너스 1 기울기가 똑같으니까 평행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억과 디귿 답은 4번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깔끔해요. 됐죠? 자, 6번까지 마무리 지었고요. 그럼 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보시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이 되는 부등식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x제곱의 개수가 중구난방이니까 모두 다 한쪽으로 이항을 시켜서 x제곱의 개수가 양수가 되게끔 바꿔준 다음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부터 보시면 자, 기억은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는지 묻고 있는 보기고요. 니은 같은 경우에는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10이 항상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반대로 가는 거니까 요걸 지금 묻고 있고요. 디귿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를 반대로 넘길까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가 0보다 큰지 묻고 있고 자, 리을은 마이너스 1을 왼쪽으로 이항시키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가 0보다 큰지 묻고 있어. 그 다음에 따져보도록 할게요. 우선 최고차 한계수가 다 양수기 때문에 이 왼쪽에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아래로 블록이라는 건 이해가 돼. 이제 판별식을 써서 x축과 몇 점에서 만나는지를 볼 건데요. 요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 같은 경우에는 판별식이 0보다 작기 때문에 x축과 안 만나. 그러니까 항상 x축 위에 붕 떠 있어야 되거든요.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넘어서 아예 크지 그지? 그러니까 항상 성립이 되는 거야. 기억은 맞는 얘기가 되고요. 자, 니은 같은 경우에는 짝수 판별식을 쓰시면 0보다 작으세요. 그러니까 얘도 x축과 만나면 안 되기 때문에 역시 붕 떠 있어야 돼. 다시 얘기해서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거지 작거나 같다라는 건 틀렸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니은은 땡. 자, 디귿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완전 제곱식이잖아. 이거는 판별식을 쓸 것도 없이 x축에 접할 거야. 그럼 웬만하면은 0보다 크지만 접할 때가 있지. 그러니까 는 0일 때가 딱 한 번 존재하기 때문에 모두 성립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리을 같은 경우에는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든요. 미안해. 작거든요. 실제로 써보시면. 따라서 x축 위에 붕 뜰 수밖에 없다. x축과의 교점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항상 성립하는 것은 기억과 리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됐죠? 7번 마무리 짓고 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보시면 자, A가 1,1, 자, B가 7,-2일 때 A, B 대 BP가 1대 2를 만족시키는 점 P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예요.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죠. 요거 A가 이런 식으로 1,1 있다라고 치고요. B가 7,-2가 있다라고 칩시다. 자, 그랬을 때 A, B 대 BP가 1대 2야. 가장 대표적인 게 내분점과 외분점이죠. 내분점은 3등분 하신 다음에 요 점이 되시고요. 외분점은 1대 2니까 요 간격만큼 더 가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 지킬 거야. 그치? 따라서 이 둘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이런 원이 그려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요 아폴로니우스의 원 위에 아무 점이나 딱 잡았을 때 그 어떤 점을 잡는다 하여도 무조건 1대 2의 비율이 완성된다. 이게 바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었어요. 그치? 자, 그러면 내분점과 외분점을 직접 구하셔서 그 둘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면 끝나겠습니다. 됐죠? 지금 내분점, 외분점 공식을 사용하셔도 괜찮고요. 저는 비율 관계를 이용할게요. 1에서 7로 갈 때 6만큼 증가했잖아.
총 3칸이니까 한 칸당 2씩 증가하거든. 따라서 요 내분점의 x좌표는 3이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에서 마이너스 2로 3만큼 감소했지 한 칸당 1씩 감소하거든요. 따라서 요 점의 y좌표는 1에서 하나 감소했으니까 3,0이 되겠죠. 됐지? 자, 그 다음에 외분점은 7에서 1, 6만큼 감소했는데 또 6만큼 감소하겠지? 같은 간격만큼 가는 거니까 1에서 6을 빼시면은 마이너스 5가 되시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서 1로 갈 때 3만큼 점프를 했으니까 3만큼도 점프하시게 되면 4가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5,4와 3,0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거니까 이 둘의 중점을 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중점 구하시면 마이너스 5와 3의 합에서 2로 나누시니까 마이너스 1, 4와 0을 합한 다음에 절반 나누시면 2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1을 중심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면 우선은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일 텐데 사실은 이렇게만 써도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2번밖에 없네. 답은 2번이 정답이고요. 이 반지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마이너스 5,4와 요 3,0 이 둘이 지름의 양끝이기 때문에 요 거리의 절반을 구하시면 되겠죠. 그치? 그게 바로 반지름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거야.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됐죠? 8번 답은 그래서 2번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저는 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보시면 2배의 절대값 x-1은 5 절대값 x-2보다 작거나 같다. 자, 당연히 우리가 익숙한 형태로 바꾸려면은 요 절대값을 한쪽으로 넘겨주시고 싶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원래는 범위 나눠가지고 푸는 게 맞지만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프로 깔끔하게 풀어낼게요. 됐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 넘기시면은 2배의 절대값 x-1 더하기 절대값 x-2는 5보다 작거나 같다를 푸실 거고요. 당연히 두 절대값을 0 만드는 x = 1과 x = 2가 기준이 되셔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y는 2배의 절대값 x-1 더하기 절대값 x-2가 y는 5보다 아래에 있는 범위를 구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1 집어넣으시면은 아마 요만큼의 y좌표가 1이 되실 거예요. 얘 사라지고 1 빼기 2에다 절대값을 씌우니까 1,1이 이쯤 있다 치고요. 2를 대입하시게 되면 아마 2,2일 거야. 그러니까 좀 더 위에 있겠지. 이렇게 되실 거예요. 2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둘 다 그냥 나와. 그럼 2x랑 x가 만나니까 3x가 되잖아. 기울기가 3인 직선이 이렇게 올라가고요. 여기는 기울기 마이너스 3인 직선이 딱 그려지게 될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한 이 설명 방법이 공부를 하셨으면 알아들으실 수 있고 공부를 안 하셨으면 좀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여기가 아까 y좌표가 2였기 때문에 y는 5는 이런 식으로 지나갈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은 지금 해당되는 x의 범위는 지금 등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만큼이 죄다 x의 범위가 되겠죠. 됐지?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지금 요 직선은요. 요 직선은 둘 다 양수인 상태이기 때문에 둘 다 플러스로 나오게 되면은 y는 3x 마이너스 4가 되시고요. 요 직선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마이너스를 붙이시고 나오시면은 y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4가 되세요. 자, 그러면 요 직선에서 y좌표가 5가 되는 x값이 얼마인고 하니 3이더라. 3에다가 3배에서 4를 빼면 5가 되는 거잖아. 여기 x좌표가 3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y가 5가 되기 위해서는 x에 얼마가 들어가야 되니? 마이너스 3분의 1이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계산해보세요. 그래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더라. 자, 문제에선 정수 x의 개수를 물어봤거든요. 따라서 0, 1, 2, 3 총 몇 개가 될까요? 4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9번까지 마무리 지었고 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보시면 A는 마이너스 2,3, B는 4,5, C는 0,7 요 세 점 A, B, C를 지나는 즉 이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즉 이런 식으로 삼각형이 있는데 여기 B입니다. 요 삼각형을
두르는 이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여라. 이게 바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려면 당연히 이 외접원의 반지름을 아셔야 되겠죠.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시려면 당연히 외접원의 중심, 외심을 구하셔야 그 외심으로부터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 되기 때문에 파이 r 제곱으로 끝내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외심 구하는 방법을 정리하실 수밖에 없겠다. 그죠? 자, 외심을 구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는 제가 외심의 좌표를 5라고 하겠습니다. 5. 그냥 아웃의 약자 5라고 할게요. 왜니까, 그지? 자, 그럼 첫 번째는 각 꼭지점을 A, B, C라고 했을 때 A, O, B, O, C, O 요 관계를 가지고 연립방정식을 푸는 게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두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구한다. 이게 두 번째가 되겠죠.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구하는 이유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외심을 세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으로 배우세요. 왜냐면은 이 원의 입장에서 세변이 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원의 중심에서 현의 수선을 떨구면 2등분이 되잖아. 그러니까 각 변에 수선을 떨구게 되면 2등분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왜 굳이 세변으로 안 하고 두변이라고 했는가? 두변으로만 해도 교점이 구해지기 때문에 그래, 그지? 마지막 세 번째는 만약에 수직인 변이 있다면은 빗변이 바로 그 외접원의 지름이 되겠다. 지금 이 문제는요, 유심히 관찰을 하시면 3번에 해당이 되는 문제예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 AC의 기울기를 볼까요? AC. 자, 마이너스 2,3과 0,7의 기울기는요, X의 차분의 Y의 차를 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2에서 0 빼시면 마이너스 2, 3에서 7 빼시면은 마이너스 4. 기울기가 2입니다. 자, BC의 기울기를 보세요. 자, BC 기울기 4에서 0 빼시면 4죠. 5에서 7 빼시면 마이너스 2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세요. 2와 마이너스 2분의 1의 곱은 마이너스 1이잖아. 그 얘기는 어디가 직각이라는 걸까? 그렇지. 여기가 직각이라는 거야. 됐니? 따라서 이 외접원의 지름은 A랑 B를 연결한 이 빗변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외접원 넓이 구하라 그랬으니까 지름 구하신 다음에 절반 나눠서 반지름 구해보도록 할게요. AB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B의 길이는 4에서 마이너스 2 빼신 다음에 제곱하시면 36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5에서 3 빼신 다음에 제곱하시면 4가 되겠습니다. 요거 루트 40이죠. 루트 40은 잘 빼시면 2루트 10이 되세요. 얘가 바로 지름. 따라서 반지름은 루트 10이 되겠죠. 따라서 내가 구하려고 하는 원의 넓이는 파이에다가 루트 10에 제곱을 하시면 답은 10파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됐죠? 잘 정리하시고 저는 1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같이 한번 볼게요. 11번은 10번과 굉장히 비슷한 맥락의 문제야. 자, 보시면 지금 세 점이 나와 있어요. 지금 A가 마이너스 1,2, B가 1, 마이너스 2, C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게 설명한 것을 골라라 라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미리 점은 찍어놨고요. 근데 딱 연결을 하다 보면 감이 와. 이게 직각이지 않을까? 라는 감이 온다고요. 보시면 지금 여기 지금 마이너스 1,2와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2 요거 두 개 연결한 기울기가 마이너스 2거든요. 마이너스 2. 요렇게 기울기는 마이너스 2야. 여기까지는 모르겠어.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한 기울기 보시게 되면은 1에서 마이너스 2 빼시면 3,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 빼시면 마이너스 1. 자, 그래서 BC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세요. 자, 그런데 문제는 자, AC의 기울기야. AC의 기울기.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 빼시면 1, 2에서 마이너스 1 빼면 3, 1분의 3이니까 기울기가 3이 되세요. 자, 잘 보시면 여기 지금 마이너스 3분의 1과 3의 곱이 정확히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관찰하실 수 있어요. 자, 그 얘기는 여기랑 여기가 수직이구나. 그러면 얘가 바로 원의 반지름이 되겠네? 지름이 되겠네? 자, 그러면은 원의 반지름은 0,0에서 A까지 또는 0,0에서 B까지 거리니까 얘 계산하시면 루트 5가 나오세요. 당연히 원의 중심은 0,0이 되시겠죠? 따라서 원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더라. 이 원의 방정식을 작성하여라 라고 하면 당연히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기억니은 이거 볼게요. 원의 반지름은 5라 그랬는데 당연히 5가 아니라 루트 5라고 하셔야 돼요. 자, 기억 틀렸고요.
니은 보시면 자,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는 AB와 평행한 직선이다 그랬는데 지금 AB의 기울기가 아까 얼마였냐면은 마이너스 2였어. 마이너스 2였으니까 실제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의 방정식을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시면 되겠죠. 자, 기울기 m이 주어졌을 때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라는 접선의 방정식 공식이 있었잖아. 자, 그러니까 나는 기울기에다가 마이너스 2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y는 마이너스 2x 하신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반지름 r은 루트 5가 되시고요. m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시면은 루트 5 곱하기 루트 5가 되어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되겠네. 어쨌거나 여기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가 보이네. 이 플러스는 완전히 얘랑 일치하는 접선이고요. 그거 말고도 여기 아래 하나가 더 있잖아. 아, 요거구나. 요거를 말씀을 하는 거구나, 니은이. 따라서 얘는 AB와 평행한 원의 접선이다. 즉 뭔 소리 하는 거지? 얘가 AB와 평행한 접선이니까 여기 있네요. 그치? 여기 있네. 제가 헛소리 했죠? 요거랑 평행하니까 니은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디귿 보시면 4x-3y 더하기 5는 0. 얘가 1,3을 지나는 접선이다 그랬는데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우선은 1,3을 지나는 접선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 기울기를 모르니까 기울기 m이라고 줄까요? 자, 그러면 여기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울기가 m이니까 y는 m에 x-x1 더하기 y1에서 m만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 요 원의 접선으로부터 원의 중심에 해당하는 0,0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루트 5가 되도록 한번 m의 값을 조정해 보겠습니다. 요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쓰려면 당연히 일반형으로 고치는 게 맞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치고 시작을 할게요. 됐죠?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자,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0,0을 대입하시면은 절대값하고 마이너스 m 더하기 3만 남고요. 얘가 반지름에 해당하는 루트 5가 되겠습니다. 그대로 올려 붙이셔서 제곱하시게 되면 얘 제곱하게 되면 m제곱 마이너스 6m 더하기 9가 되시고 올려 가지고 제곱하시게 되면은 5m제곱 더하기 5가 되실 거예요. 요거 넘기시게 되면은 4m제곱 마이너스 6m 맞나요? 요렇게 넘어가니까 플러스 6m이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는 0이야. 인수분해가 되는 것 같네. 인수분해 하시면은 2m제곱 더하기 3m-2가 되어서 다시 한번 인수분해 할게요. 방금 했던 건 인수분해가 아니라 약분이지. 2m에 m 2, 1 플러스 마이너스 요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따라서 내가 구하려고 하는 기울기 m은 마이너스 2가 나오거나 2분의 1이 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마이너스 2나 2분의 1이 나오시게 되면은 여기다 집어넣으시게 되면은 얘랑은 당연히 다른 직선이 나오게 될 거야. 왜냐하면은 얘는 기울기가 3분의 4잖아. 전혀 다른 직선이죠. 따라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답은 그래서 니은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11번까지 마무리 지었고요. 1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보시면 이차함수 fx에 대해서 가족권의 f0이 12라고 나와 있고요. 상수항이 12인가 보다. 그치? 2차 부등식 fx가 0보다 크다의 해가 x는 2가 아닌 모든 실수일 때 f5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네. fx식을 구해야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가조건보단 나조건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거든요. 자, 그래서 나조건을 먼저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가 0보다 크다. 근데 x가 2만 제외하고 모든 실수라는 얘기는 웬만하면 0보다 크다는 얘기거든. 하지만 2일 때만 접한다는 뜻이야. 결론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따라서 당연히 fx식의 형태는 x-2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되 최고차 한계수를 모르기 때문에 a라고 둘 수가 있어요. 물론 a가 양수인 건 알아. 됐지? 자, 그런데 f0이 12라 그랬으니까 실제로 f0을 구해보시게 되면 x에 0을 집어넣으시니까 4a가 되시고요. 4a가 12라는 거야. 따라서 a는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fx의 식의 형태는
3의 x-2의 제곱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됐지?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는 F5를 물어봤으니까 F5는 대입하시면은 3의 세제곱이 되겠네요. 답은 그래서 27. 몇 번인가요? 4번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저는 1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보시면 3x-2y 더하기 4는 0이란 직선이 a 플러스 2x ay 더하기 1은 0과는 평행하고요. bx 더하기 b 플러스 1y 마이너스 2는 0의 이 직선과는 수직합니다. a 플러스 2b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어. 수직 조건과 평행 조건을 잘 알고 있는가? 이제 그거 물어보는 거겠죠? 먼저 평행 조건 보시게 되면은 x계수 비율과 y계수 비율은 같지만 상수항은 달라야 돼요. 따라서 3분의 a 플러스 2는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a인데 마이너스 제거하시면 2분의 a라고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상수항 비율에 해당하는 4분의 1과는 달라야 되겠다. 요거 먼저 한번 풀어보실까요? 요거 십자로 곱하시게 되면은 2a 더하기 4가 결국은 3a랑 똑같은 거야. 그지? 따라서 a 값은 4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수직 조건 AA 프라임 더하기 BB 프라임은 얼마? 0. 즉 x계수의 곱 곱하기 y계수의 곱은 0이란 뜻이야. 3하고 b를 곱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랑 b 플러스 1 곱하셔서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에 b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쓸게요. 얘가 0이 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 식을 정리하시면은 b 마이너스 2가 0이 되기 때문에 b는 2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a랑 b를 깔끔하게 잘 구했어. a는 4, b는 2. 자,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건 a 플러스 2b니까요. 4랑 2 대입하시게 말이 꼬이네. 4랑 2를 대입하시게 되면 정답은 8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객관식 마지막 문제가 14번이거든요. 여긴 논술형 문제가 조금 많네요. 그죠? 자, 14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과 논술형 1번이 풀이가 누락이 돼서 다른 공간에서 다시 찍고 있습니다. 영상이 조금 부자연스럽더라도 이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 14번 볼게요. y는 마이너스 3분의 4x 플러스 7, y는 마이너스 3분의 4x 마이너스 3, 평행한 두 직선이죠. x는 0. 이 세 직선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랬네. 그림으로 한번 상황 파악을 해볼까요? 평행한 두 직선을 먼저 한번 그려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돼서 여기 y절편 7이고요. 이렇게 돼서 y절편이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평행하게 그어줘야 되는데 평행하지가 않아 보여요. 뭐 어쨌거나. 자, 그러면 제가 좀 감이 안 오실까봐 평행한 두 직선이 있을 때 여기 사이에 딱 원이 딱 끼어 있는 상황이야.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당연히 이 지름은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따라서 반지름은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절반으로 나누시면 돼요. 됐니? 자, 그 다음에 이 원의 중심은 어디 위에 있겠어? 이 두 평행한 직선의 정중앙을 관통하면서 역시나 이들과 평행한 그러한 직선 위에 존재하지 않겠는가? 이 정도를 파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 사이에 딱 껴있다라고 하면은 그 원의 중심은 이 두 직선과 평행하면서 정중앙을 관통하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7과 마이너스 3의 정중앙이 0,2거든요. 0,2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똑같이 마이너스 3분의 4인 이러한 직선 위에 원의 중심이 존재를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대충 원이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망했네. 그지?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고 y축에 접하면서 양쪽에 똑같이 끼어 있는 이제 이런 모양새로 존재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은 지름의 길이를 한번 구해볼까요? 자, 지름은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니까요. 요 직선과 요 직선 사이의 거리를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x와 y의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공식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자,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3분의 4의 제곱, x의 개수 제곱 더하기 y의 개수의 제곱 하신 거예요. 분의 상수항의 차, 7과 마이너스 3의 차는 10이니까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9분의 25에 루트를 씌우시면은 3분의 5니까요. 3분의 5가 분모에 있다는 얘기는 5분의 3을 곱했다는 뜻이야. 지름이 6이라는 걸 알겠다. 지름이 6이면은 반지름은 3인가 봐. 됐죠? 따라서 x 마이너스 몇의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몇의 제곱은 3의 제곱, 즉 9. 이제 이런 식으로 원의 방정식이 생겼을 것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x 마이너스 1의 중심, x 마이너스 1의 중심에 x좌표와 y좌표가 들어갈 텐데 여기 왜 또 x라고 썼을까? y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점은요, 요 점은 요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직선식을 구하는 게 맞아.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4라는 걸 알고 있고요. 아까 y절편이 2라 그랬지? 정중앙이라 그랬으니까 더하신 다음에 절반 나누시면 2 나와요. 그러니까 플러스 2라는 거지. 그 얘기는 원의 중심은 당연히 a, 마이너스 3분의 4a 플러스 2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고요. 자, 그런데 얘가 지금 무슨 축에 접하니? 이거 y축이거든요. y축에 접하기 때문에 y축에 접하는 원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중심의 x좌표가 절대값을 씌우면은 반지름과 똑같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지. 그림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세요. 자, 여기 중심이 있죠. 중심의 x좌표가 반지름과 똑같다. 절대값 안 씌워도 되는데요. 혹시 몰라. 이쪽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치? 자, 그래서 지금 a에다가 절대값을 씌우시면요. 반지름 3과 똑같아야 돼. 자, 근데 문제는 뭐라 그랬냐면은 지금 원의 중심의 x좌표가 양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a는 그냥 3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따라서 원의 방정식 다 나왔습니다. 여기다 3 집어넣고 3 집어넣으시면 정답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고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계산해 볼까? a에 3 집어넣으시면은 x-3의 제곱이 되시고요. 더하기. 여기 3 집어넣으시면은 요거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플러스 2예요. 그래서 y 플러스 2의 제곱은 9. 요렇게 원의 방정식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 체크해 주시면 돼요. 됐지? 조금 풀이가 중구난방이었는데 잘 이해를 해보시길 바라면서 저는 논술형 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술형 1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술형 1번 보시면 0,0에서 x 플러스 2y 더하기 k배의 2x-y는 5까지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어떻게 풀 거냐 하면은 요거를 x와 y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예요. 정리하시게 되면은 1 플러스 2k의 x 그 다음에 뭐 2-k의 y 상수항은 5가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럼 여기부터 0,0까지의 거리의 최소값이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바로 쓰실 거라고요. 자, 그러면은 루트 x개수의 제곱 더하기 y개수의 제곱 분의 0,0을 대입하셔서 절대값 씌우시니까 5가 되겠죠? 얘가 최소가 되려면은 분자가 상수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분모가 최소가 되시면 돼요. 분모의 최소값은 쉽지 뭐. 왜냐면 여기 루트 안에 지금 k에 대한 몇 차식이 들어있니? k에 대한 2차식이 들어있어요. 요것만 따로 따와서 최소값을 구해볼까요? 전개하시게 되면은 5k 제곱, 자, 계산이 맞나 모르겠네. 플러스 4k, 마이너스 4k 지워지시고요. 상수항이 플러스 5가 되실 거예요. 따라서 요거 최소값이 5가 나와. 그러면은 요거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분모가 최소일 때 전체가 최대가 되거든요. 따라서 얘는 루트 5분의 5를 넘을 수가 없더라. 답은 그래서 루트 5. 아마 이런 식으로 푸신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나쁘지 않은 풀이고 괜찮아. 괜찮지만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이 풀이의 한계는 여기 상수에 k에 관한 게 하나라도 추가가 되면 이게 플러스 k가 있다라고 하면은 얘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조정해서 최대값을 구했지만 여기 문자가 섞여 있을 경우에는 이런 풀이가 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일반적인 풀이를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추가를 하려고 그래요. 물론 좋은 풀이야. 좋은 풀인데 좀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은 요거 5를 넘기셔서 요렇게 한번 볼게요. x 플러스 2y-5 더하기 k의 2x-y는 0. 이 직선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얘 이퀄 0과 얘 이퀄 0이 만나는 교점을 지나는 임의의 직선의 방정식이다라는 걸 배우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얘 이퀄 0과 얘 이퀄 0의 교점을 구하셔야 되는데 교점은 여러분들이 구해보세요. x가 1 나오고 y가 2 나옵니다. 1,2가 나와요. 자, 그래서 이 직선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뭐냐면은 1,2라는 고정점을 지나면서 k값이 변함에 따라서 변화무쌍하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직선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한 직선으로부터 0,0까지의 거리를 물어보고 있단 말이야. 만약에 얘가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라고 해보자. 너무나 이거는 안 되겠다. 다시 그릴게요. 다시. 자, 1,2를 지나면서 뱅글뱅글 돌아가는 직선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래서 내가 극단적으로 좀 그릴게. 내가 이렇게 그릴게.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려서 내가 0,0으로부터 거리를 재보려고 그래요. 당연히 수선의 발을 내릴 거야. 그치? 수선의 발을 제가 H라고 하고요. 이 고정점을 A라고 해도 괜찮니? 자, 그러면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우선은 이렇게 좀 케이스를 분류를 해보려고 그래. 서술형 평가 어떻게 쓸지 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첫 번째, 여기다 쓸게요. 첫 번째,
만약에 A랑 H가 겹치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완성이 되면서 원점을 O라고 했을 때 OA의 길이는 직각삼각형의 빗변이므로 당연히 OH보다 길 수밖에 없죠. 그치?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만약에 A랑 H가 일치할 수도 있잖아.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내가 수선의 발을 그었을 때 A에 딱 닿도록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이게 이렇게 되겠죠. 그지? 이 경우에는 당연히 OA랑 OH가 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쓴 요 두 가지 사실을 종합하면 결과적으로 어떤 결론에 다다르게 되느냐. 아, OH는 OA를 넘을 수가 없구나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돼요. 이해되니? 왜냐면 작거나 같은 거니까. 따라서 OH의 최대값은 OA가 되더라. OA의 길이는 0,0부터 1,2까지의 거리니까 계산하시면 루트 5가 나오실 거예요. 됐지? 이런 식으로 구하시는 것이 필요하더라. 다시 얘기해서 결론만 얘기하면 이 정점이 수선의 발이 되는, 즉 원점부터 정점까지의 거리가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니까 0,0에서 쟀겠지, 그지? 이해되셨어요? 요게 조금 더 일반적인 풀이가 될 수 있더라.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누락된 두 문제 제가 마저 추가 촬영을 했고요. 자, 다시 다음 원래 공간으로 돌아가서 논술형 2번으로 문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술형 2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술형 2번 보시면 3x-2y 더하기 1은 0과 2x 더하기 y 더하기 10은 0,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어떤 걸 생각하기가 쉽냐면은 아까 논술형 1번에 그 개념이 나왔어. 이렇게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3x-2y 더하기 1에다가 더하기 k배의 2x 더하기 y 더하기 10은 0,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k는 얘 말고 여기에 붙여도 돼. 자, 그런데 얘가 3x 더하기 y-4는 0과 수직이래. 그러면은 요거 x, y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 잘 하신 다음에 기울기의 곱이 -1 또는 AA' 더하기 BB'이 0 하셔가지고 K값 구하시면 되는데, 상상만으로도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실제로 그 계산 방법이 실제로 해보시면. 자, 그래서 개념으로 알아두고는 이때 그냥 저는 교점을 직접 구해서 얘랑 수직인 직선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훨씬 깔끔해요. 자, 그래서 교점을 구하시려면 당연히 연립을 하셔야 돼요. 여기 두 번째 식에다가 2배 하실까요? 자, 2배 하시면 3x-2y 더하기 1은 0 그대로 쓰시고요. 2배 하시면은 4x 더하기 2y 더하기 20은 0입니다. 이 두 식을 더해보도록 할게요. 자, 더하시면은 7x 더하기 21은 0이니까 x값이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x가 -3이면 대입해보세요. 자, -3 대입하시면은 -9에다가 1 더하시면 -8이거든요. 넘어가시면은 -2y가 8이니까 y는 -4라는 걸 알 수가 있겠다. 따라서 교점의 좌표는 -3, -4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 직선의 수직이라고 하니까 저는 요렇게 볼게요. 얘는 지금 기울기가 얼마니? 기울기가 -3이에요. 기울기가 -3이니까 내가 구하려고 하는 직선은 기울기가 3분의 1이어야 되더라. 따라서 y는 3분의 1 쓰신 다음에 x-x1 더하기 y1 하시게 되면은 3분의 1 x-3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따라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을 그리시면,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이 직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고 하니까 우선은 y절편이 -3이네 이렇게 찍으신 다음에요. 자, x절편은 y가 0 되게 하는 x값이니까 당연히 9가 되겠죠? 9를 이렇게 찍으세요. 이렇게. 자, 찍으신 다음에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됐죠? 따라서 지금 요 넓이를 구하라는 거네. 요 넓이. 이해되셨어요? 따라서 이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하시니까 정답은 2분의 27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개념으로 알아두기는 하되 그렇게 문제 풀 때 좋은 풀이는 아닐 거예요. 하지만
이 식을 딱 봤을 때 반대로 요 식을 봤을 때 얘는 얘랑 얘의 교점을 지나는 임의의 직선의 방정식이야 라고 파악하시는 건 중요한 개념이에요. 됐죠? 이렇게 정리하고 저는 논술형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술형 3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논술형 3번 보시면 4x-4y 더하기 3은 0과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는 0이 만나도록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읽기가 힘들어서 패스했어요. 자, 보시면 원과 직선이 만나려면은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d가 반지름 r보다 작아야 하더라. 이거 이용할 거예요. 자, 그래서 반지름을 구하려면 어차피 우리는 이 원을 표준형으로 고치셔야 되거든요. 다소 복잡하지만 고쳐보도록 합시다. 자,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자 보시면 x제곱이 보이니까 x 하신 다음에 마이너스 2배의 k 플러스 1의 x가 있잖아. 그러면 당연히 마이너스 하시고 k 플러스 1하고 제곱을 하셔야 2배의 앞에 뒤에 하시게 되면 얘가 되겠죠. y제곱이랑 마이너스 2ky가 있으니까 당연히 y 마이너스 k의 제곱을 하셔야 2배의 앞에 뒤에 나오실 거예요. 앞에 뒤에를 할 때 나오실 거예요. 자, 보시면 는 뒤에 거의 제곱, 뒤에 거의 제곱은 추가가 된 거니까 여기다 k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k 제곱 쓰시고 그러면 상쇄가 되면서 원래 없던 식으로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요만큼은 그냥 넘겼다고 합시다. 넘기시면은 마이너스 2k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8 이렇게 되실 거예요. 자, 맞죠? 자, 그래서 x 마이너스 k 더하기 1 전체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k의 제곱은 우변 정리하시게 되면은 2k 제곱이 날아갈 겁니다. 2배의 앞에 뒤에 하시면 2k도 날아가세요. 따라서 남는 것만 쓰시게 되면은 1 더하기 8이니까 9가 남게 돼. 아, 반지름이 3이구나. 됐죠? 아, 그러면 원의 중심의 좌표가 k 플러스 1, k네. 자, 그러면은 k 플러스 1, k부터 어디까지의 거리가?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3보다 작아야 되더라. 요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k 플러스 1, k부터 어디까지의 거리가 4x-3y 더하기 3은 0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3보다 작으셔야 돼요. 자,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하시면 5 되는 거 아시죠? k 플러스 1 대입하시면은 4k 더하기 4 y에 k 대입하시면은 마이너스 3k 그리고 더하기 3입니다. 얘가 절대값 씌웠을 때 요 거리가 3보다 작으셔야 돼요. 됐죠? 반지름 3보다. 자, 그대로 올려 붙이시면 절대값 k 플러스 7 얘가 결국은 15보다 작다가 나오게 되세요. 그치? 요거 푸는 건 너무 쉽죠? k 플러스 7은 마이너스 15랑 15 사이가 되는 거잖아. 따라서 마이너스 15랑 15 사이에 k 플러스 7이 위치를 하고 있으니까 7씩 빼주시게 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마이너스 22보다 크고 마이너스 8보다 작다가 아니라 플러스 8보다 작다가 정답이 되겠죠. 답은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됐죠? 자, 논술형 3번까지 풀었고요. 자, 마지막 대망의 논술형 4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술형 4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두 2차 부등식이 나와 있죠. 연립 2차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의 x의 개수를 fn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n이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정수 x가 변하니까 그 개수를 fn이라고 약속을 했어요. 자, 그랬을 때 fn 제곱이 121보다 크다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그랬으니까 나의 목적은 fn을 구하는 거야. fn이 n에 대한 식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요 위에 부등식을 동그라미 1번, 아래 걸 동그라미 2번이라 하고 각각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1번은 자, x 약분하시면 안 돼요. 넘기셔서 묶으셔야 돼요. 자, 묶으시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얘가 이제 0보다 작다가 되는 거니까 각각 0되게 하는 x값이 0과 3n 플러스 1인데 n이 자연수기 때문에 0보단 3n 플러스 1이 크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를 쓰실 수 있으셔야 돼요. 됐죠? 두 번째를 보시게 되면은 아주 깔끔하게 인수분해가 되는 구조가 보이세요. 따라서 x-1 그 다음에 x-n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구조가 보이시고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야. 자, 얘도 역시 n이 자연수기 때문에 1보다는 n 플러스 1이 클 거야. 그러니까 n 더하기 1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지. 당연히 연립부등식이니까 수직선상에서 한번 범위를 확인을 해봅시다. 0과 3n 플러스 1이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n 플러스 1은 3n 플러스 1보단 이전에 있을 거니까 이런 식으로 3n 플러스 1 색칠하시고 이렇게 나가시고요. 그 다음에 1은 0보다는 오른쪽에 있을 거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될 거야. 자, 공통범위 보이시죠? 자, 공통범위 어디냐면은 여기 이렇게 보이시고요. 여기 이런 식으로 보이세요. 정수의 개수를 세게 되면은 이 구간에서는 1 하나밖에 없죠. 한 개가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색칠이 되어 있고 여긴 안 되어 있잖아. 그러면 그냥 한쪽만 색칠되어 있기 때문에 큰 수에서 이거 왜 둘 다 3n 플러스 1일까? 여기는 n 플러스 1이죠. 그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주시면 돼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3n 플러스 1에서 그냥 n 플러스 1을 그냥 빼주시면은 그 사이의 정수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아, 2n개가 되는구나. 아, 그러면 여기 한 개 있고 여기 2n개 있으니까 이 fn의 정체는 결과적으로 2n 더하기 1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문제 이제 답을 내봅시다. 지금 fn제곱이 12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fn이 2n 플러스 1이라면 fn제곱은 2n제곱 더하기 1이 아니겠는가? 걔가 지금 121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자, 넘기시면은 2n제곱 마이너스 120이 0보다 큰 거고요. 즉 n제곱 마이너스 60이 0보다 큰 거야. 굳이 인수분해하지 마시고요. 이거 만족하는 최소의 n값을 구하시면 돼요. 최소의 n값은 8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왜냐면 7의 제곱은 60보다 작지만 8의 제곱은 60보다 크거든. 그지? 답은 그래서 8 적어주시면 아주 깔끔하게 만점을 받으실 수 있겠죠. 무려 8점짜리 문제입니다. 그지? 자, 이렇게 해서 청덕고 1학년 18문제 기출문제 모두 다 풀어보았고요. 잘 영상 시청하시고 공부하셔서 이번 기말고사 공부 완벽하게 마치셔서 꼭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